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최근 시장에 다양한 얘기가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내려간다, 하락한다, 매도가 안 된다, 전세가 안 나간다. 또 반쪽에서는 저가 거래는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세를 만들어가기에 무리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반론 나오죠. 8월부터 전세 올라간다며. 안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그럼 반대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세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 매매 시장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이게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믿는 이론이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있는데, 부동산은 두 개가 일치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로 했을 땐 사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사는 건 저는 추천 안 드려요. 드린 적이 없죠. 제가 예전에 가능하면 빨리 보셔라고 하는 건 시장이 워낙 급박하게 올라가고 멈출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이지,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샀을 때 여태까지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군 분들 중에 결과가 좋았던 분들은 없어요. 부동산은 항상 선택이죠. 내가 매수하는 게 좋은지, 전세가 좋을지, 월세가 좋을지, 2주택자가 좋을지, 다주택자가 좋을지, 세금은 어떻게 할지, 정권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보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자기가 선택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이 다른 이론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전 이렇게 똑같은 이론으로 똑같은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한동안 정말 제 분에 넘치는 응원을 받다가 요새는 또 굉장히 좀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저를 좀 미워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반면에 이게 모든 게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양과 음이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건 누군가 응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부터 쭉 하락을 외치고 있는 분들은 응원을 지금 많이 얻고 계시고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 섭외 순위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예전에 저처럼 응원을 많이 받다 보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무리수를 둬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몇 년까지 몇 프로 떨어진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2000년도, 1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 초반부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더 자극적인 걸 듣고 싶잖아요. 이제 내려간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내려가? 얼마나 내려가? 이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 채널 가면은 강의 링크가 열려 있을 거예요. 하락을 원하시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 유튜브나 어디 들어갔는데 강의가 있다? 그럼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럼 이 얘기 하실 거예요. 난 폭락론자가 아니다. 사실은 난 지금 시장을 맞춘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언제까지 몇 프로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갈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옛날에 학습을 했거든요. 하락만 논하면 자기가 돈을 못 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플레이 갈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폭락한다, 하락한다 하는 분들 채널에 들어가서 강의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락한다, 폭락한다? 그럼 집 안 사면 되는 건데 무슨 강의를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승한다면 내가 뭔가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하고 세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공부가 그 이상의 대가를 주니까요. 하락한다, 폭락한다는 시장에 뭐가 있어요? 그건 강의를 사람들이 약간 의문스러워하고 잘 안 보게 되면은 딱 요 테마를 꺼내요. 나는 폭락론자 아닙니다. 나는 현재를 맞춘 사람입니다. 몇 년도까지 몇 프로 떨어질 겁니다. 요렇게 가요. 그분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여러분 자본주의잖아요. 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요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3년, 4년, 5년 내에 20%, 30%, 40% 정도 떨어진다. 아니면은 다 떼놓고 앞으로 몇 프로 정도 떨어진다. 그리고 그래프를 들이미는데, 그래프로 부동산 시장 가격 맞춘 사람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고요. 저점이랑 고점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당연히 저도 못 맞춥니다. 못 맞췄고 맞출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장이 가다가 이렇게 정체가 되는 현상을 못 맞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그래요. 자유시장, 수급 이런 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나다가 타이밍을 맞추려면 훨씬 더 낫겠지만,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 분명히 맞아요. 거꾸로 하락을 논하던 분들도 맞춘 게 아니고 저도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대출 중지 때리고 시장 이렇게 공포성 불어넣을지 누가 맞춰요? 못 맞춘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미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시장은 이미 망가져 있고 스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맞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맞췄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어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수급이에요. 주택의 공급과 수요. 둘이 거래를 하면 가격이 나오는데 그거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고요. 이게 붕괴가 될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정치인 본인이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집값이 지금 30-40%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지금 몇 가지만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세가율이 좀 심각해요. 그리고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세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전세가율은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그렇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지금 월세 시장이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월세 시장이 버티는 시장은 역사적으로 처음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버틸지 아무도 몰라요.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월세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월세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은 집값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집값은 못 올라가고 월세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집주인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을 가진 사람이 불리해지면서 공급은 줄어들 건데 월세의 수요는 늘어나는 게 전세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가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간에 월세 시장이 버틸 때까지 버티면 사람들은 매매로 안 와요. 역사적으로 이 타이밍에 매매로 넘어오는 멍충이는 없습니다. 이 공포심을 느끼고 누가 삽니까? 저 같은 애들 빼고. 근데 저 같은 애들도 12.4%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주택자 투기권은 차단이 끝났다고. 2020년도 8월달 이후로 거의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앞으로 전세가는 올라갈 건데 여러분 이론대로면 매매가는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간략히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트가 3억 정도 한다고 쳐요. 그럼 빌라나 좀 심한데 외곽에 좀 심한 아파트 찾으면은 전세가가 2억 5천이 넘어요, 여러분. 빌라는 2억 9천이 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여기서 30%가 빠진다?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나 빌라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 천이죠. 근데 이미 전세 거래가 왕성하게 2억 천에서 2억 9천에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세 계약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세 계약하기 전에 매뉴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 이번에 매뉴얼을 냈거든요. 제가 그거 다 읽어보고 느낀 게 하나예요. 다 필요 없고요.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겠구나요. 왜냐면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임대인들이 협조해준다고 누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3억짜리 집에 2억 9천의 전세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수요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면 깎아달라 그러죠, 여러분. 자고 재고 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너 손님 나 하나밖에 없지. 나 2억 9천 비싼데 2억 5천에 해줘. 딜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2억 9천, 2억 8천에 해주시면 다음 손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급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임대인 처벌하고 임차인들한테 뭐 알려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아예 임차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든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임차인 분들이 믿는 이론이 하락한다, 30%에서 40% 빠진다는 이론을 믿고 계시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현장에 나가보면 궁금하잖아요. 저도 사장님들한테 듣는 건데, 사장님 이거 전세랑 매매가랑 붙어있는데 전세 계약 왜 하시는 거예요? 요새 집 사면 안 되니까 전세 계약이 좋대. 그럼 제가 여쭤봐요. 그럼 그분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그분들이 지금 3억짜리 집에 2억 9천에 전세에 들어가는데 매매가가 2억 9천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딴 얘기 하세요. 보증보험을 들었든 어떻게 임대인이 알아서 할 거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남의 돈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본인이 잘 체크하라고. 체크리스트가 나왔거든요. 본인이 잘 체크해야 되는 거면 더 알려줘야죠. 뭐냐면 여러분 월세 살면 되잖아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이상한 얘기가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믿는 분들은 절대 전세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보증보험이나 내가 100% 확실하다, 나는 절대 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여태까지 전세금 뜯긴 분들 중에 나 이거 뜯겨도 돼, 난 이거 대충 할 거야, 편한데 전세인데 뭐 어때, 그냥 대충 계약하지,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제가 해봐도 전세 계약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신중하거든요. 그분들도 조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가예요. 물론 집주인이 대놓고 사기치면 처벌시키는 게 맞고 방법이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매가예요. 매매가에 기반으로 한 전세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의 하락론자들을 응원하시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프로 빠질 거다, 이거를 응원하고 믿는 건 좋아요. 여러분 자유예요. 이거는 수요자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세 계약을 하시면 재산에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까 절대 전세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마음고생 많이 하세요. 월세 계약을 하세요. 전 이거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국가가 쳐버리고 나발이고 전세금을 띄이시면은 그 과정의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포심이 생긴다니까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정작 되면은 별로 안 도와줘요, 여러분. 저도 인생 살면서 여러 위기가 있었거든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금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는데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난 집값이 저 사람 얘기대로 30-40% 떨어질 것 같아.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럼 전세 계약을 하면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뜯길 수가 있으니까 월세 계약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길게 얘기 안 하려고요. 이게 맞아요. 전세 계약을 하실 거면은 매매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 매매가가 안정이 됐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올라가는 걸 원치 않더라도 요 정도의 고정은 돼 있을 거고 내 전세금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질 거고 경매로 넘어가도 내 전세금 위에서는 낙찰이 될 가격이다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게 일치가 안 되면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